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후피임약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다들 휴가를 가시잖아요. 사후피임약을 받으러 진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 사후피임약을 어떨 때 드시는 건지, 어떻게 임신이 예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것보다는 피임약을 잘 복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겪게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산부인과 의사는 그 과정들을 모두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중절을 하는 옵션,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를 이제 키우고 낳게 되는 거, 나타나게 되는 모든 이제 문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먹어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일 경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드셔서 효과가 있을 분들은 적극적으로 처방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후피임약은 어떤 경우에 드시게 되냐면요, 내가 피임이 되지 않은 관계를 했을 때, 가임기 때, 그럴 때 사후피임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죠. 나는 임신을 할 예정이 없어. 그리고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관계를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 이럴 때도 약을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들에 사후피임약이 좀 유용할 수가 있어요. 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마음대로 관계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후피임약의 존재에 대해서, 딸 가진 어머님들이 사후피임약의 존재에 대해서 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세요. 왜냐하면 연죄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렇게나 관계를 하고 아무 남자랑 만나고 이래도 약만 먹으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옵션을 어린 친구들일수록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되어 오는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사전 피임약을 먹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콘돔을 잘 사용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준비들이 사전에 되지 못한 상태로 관계를 하게 됐다면 사후 피임약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옵션이니까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건강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많이 주는데요. 이게 좋은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닌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호르몬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나의 이제 일상적인 호르몬 체계를 교란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건 맞겠죠. 그렇지만 이게 많이 먹을수록 임신이 안 되고 나중에 아기를 못 갖게 된다든지 이런 징벌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먹는다 그래서 몸을 굉장히 망쳐서 어디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렇지는 않아요. 이게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만든다, 이런 거는 있겠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는 가임기인지 모르고 관계를 했다, 혹은 나는 질외 사정을 하고 싶었는데 질내 사정을 했다, 그리고 콘돔이 찢어졌다든지 터졌다든지, 관계를 하고 나서 콘돔이 그 질안에 남아 있었다든지, 그러면 새서 들어가잖아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피임이 되지 못한 거죠. 콘돔을 사용했지만 콘돔 사용에 실패한 경우, 이럴 때 사후피임약을 받으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사후피임약은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사이에 복용하시면 돼요. 관계가 일어난 후에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걸 권유를 하고요. 빨리 드셨을 때 피임률이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드시는 걸 권유를 하겠지만, 빨리 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 저녁 때 관계를 했어. 그런데 일요일에 병원이 문을 안 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못 먹었음을 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갈수록 피임률이 낮아지는 약도 있지만, 요즘 엘라원 같은 경우는 5일까지도 짱짱하게 피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루 늦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밤에 콘돔 찢어졌다 해서 응급실 가실 필요 없어요. 응급실 가면요, 전에 제가 이제 콘돔이 질환에 들어가서 응급실 갔던 친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급실에 가면 천대받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정말 응급한 환자들을 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응급이야. 나는 너무 급해. 빨리 사후피임약 먹고 싶어. 당장 처치를 안 해주면 죽는 사람들이 응급이에요.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는. 그런 환자들이 오면 나는 계속 밀려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가 똑같은 의사가 아니죠. 인턴은요, 나에게 많은 거를 물어보고 굉장히 어떤 거를 해줄 것처럼 자세한 히스토리를 해 가겠지만, 이 사람이 처방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거를 보고를 해서 오더를 받아야지 어떤 결과를 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응급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돈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비응급일수록 돈을 더 많이 내거든요. 이런 단순 약 처방을 받는데 뭐 8만 원이가 10만 원이가 내고 나올 거예요. 실비도 안 돼. 그렇게 하실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실컷 고생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약을 못 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만약에 이거는 뭐 약 처방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약 드시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응급실 가지 마시고 다음날 일요일 하루 쉬셔도 돼요. 그리고 월요일에 산부인과 병원 일찍 찾아가셔서 약 처방 받으시면 충분히 좋고요. 일요일에도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응급실 가지 마시고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산부인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런 데 가서 처방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너무 이제 일찍 먹는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5일 내에 복용하시면 피임이 되는 거고요. 미루다가 가셔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피치 못한 상황일 때 억지로 그거를 너무 일찍 가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방금 관계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1시간 내, 2시간 내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빨리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 드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요즘은 약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을 드셨을 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요, 먹었을 때 메스꺼울 수가 있어요. 속이 좀 안 좋다. 호르몬이 들어가면 다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리 주기가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호르몬을 이제 불균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리 주기가 빨라지는 분도 있고 늦춰지는 분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생리 언제 해요? 여쭤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해드릴 대답이 없어요. 빨라지는 분도 있고 늦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내가 생리했던 시기에 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 영향을 안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생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 때가 아닌 때 피가 비치는 거, 부정출혈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별 문제 없이 생리를 하시는데요. 다음 주기 정도는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드문 사례기는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불규칙한 생리를 하는 분이 제 환자 중에서 있기는 했어요. 내가 어떤 경우일지 모르잖아요. 사후 피임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어떤 경우일지, 얼마나 부작용을 느끼게 될지 가지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쓸모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처방을 안 드려요. 예를 들어서 생리 시작하기 한 2, 3일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생리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따박따박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3일만 기다리면 생리를 시작을 해요. 이 시기에는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똑같이 생리 3일 전이더라도 나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어떤 때는 한 달 간격으로 하는데 어떤 때는 한 달 반, 어떤 때는 2달까지도 간다. 이런 분들은 생리를 언제 한다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배란이 언제 됐을지 알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 약을 드시는 게 맞겠죠. 임신이 되는 것보다는 약의 부작용이 조금 생기는 거를 좀 감수하는 게 저는 낫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사후 피임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한 달에 2번,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드신다 그러면 제가 처방 오실 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사전 피임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하자, 아니면은 미레나 같은 거 넣어버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1년에 한두 번 드시는 걸로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도 저 1년에 한 번 정도 먹고 있는데 나중에 임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지는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막 들어서 내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이러면 나이가 들어서 임신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후 피임약을 1년에 한 번 먹었다고 임신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피임을 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항상 사후 피임약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거는 전문의의 상담 후에만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약 처방 받으시고 잘 드시고, 속이 메스꺼울 수 있으니까 너무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요기하시고 드시는 게 좋아요. 빨리 드실수록 효과는 좋으니까 처방 받은 즉시 복용을 하시고, 혹시나 피가 난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는 병원 와보시고요. 굉장히 드물게 실패 확률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래 생리 주기보다 주기가 너무 늦어진다 했을 때는 임신 테스트 한 번씩 찍어보세요. 굉장히 드물지만 임신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모든 피임이 다 그래요. 내가 루프 넣어놨다 해서 100% 피임되는 거 아니에요. 루프 피해서 구석에 임신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콘돔 잘 사용했다 그래서 100%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후 피임약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즘 사후 피임약 필요하신 분들 많아요. 사전 피임 잘 하시고요. 사후 피임약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가장 좋겠죠. 미리 약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콘돔 잘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콘돔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챙겨서 휴가 가세요. 그렇지만 어떤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꼭 도움 받으러 오셔서 불안하게 한 달 기다리면서 생리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사후 피임약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